자, 두 번째. 유럽과 연합을 했는데 저게 유지가 되려면요. 중국이 내생적 성장이 돼야 돼요.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막혀요. 점점점 막힐 거예요. 외생적 성장이 감소해요. 그럼 자기 추진력으로 전진해야 되거든요. EU의 투자로 잠깐 시간은 벌었어요. 그리고 EU가 장기적으로 같은 편이 되려면 중국의 수출할 시장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물품을 사서 물가를 낮추기로 쓰지만 EU와 계속하려면 중국이 유럽의 물건을 팔아줄 시장화가 되어야 됩니다. 중국의 성장을 위해서도 EU와 공동체 다자주의 모유학을 위해서도 계속 중국 내수 시장을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외생적 성장에서 내생적 성장 체제로 갖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같은 소비국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갔어? 민간. 예. 민간 소비가 점점 나름대로 늘고 있어요. 아니 저 중국 맨날 그 실업률 높아지고 그 나라가 작살나는데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정부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순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이게 정부 지출의 교란 현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R&D와 국방비 증대를 죽어라 하는 배경이 이게 내생적이잖아요. 내생적으로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내륙 개발, 서부 개발하면서 소비 시장을 증대시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 기술 이전받았던 거, 외생적 수출에 의존하던 거 이제 끊기니까 경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비에 지출하면서 계속 바꾸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 투자와 시장 교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투자가 늘어날수록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잠깐만. 저기 보면 기업 투자는 줄었지만은 민간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걸 무한히 증대시킬 수가 없잖아요. 정부 지출을 무한히 증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나요. 일단 기업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게 기업의 생존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증대시켜가지고 민간 소비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에 의존하는 사람들만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즉 양극화죠. 양극화하고 독점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민간의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증대시켜야 이게 유지가 가능한 구조인데 그럼 계속 세금은 늘어나고 기업 투자는 점점 줄어요. 계속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 결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도 줄어드는 시장 교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증대시키는 요인이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정부 채용이 증가하는데 장기적으로 민간 채용이 주로 일자리를 줄이는 현상을 만듭니다. 사실 이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중국 같은 경우 계속 신규 취업 희망 인력은 올라오는데 채용될 곳이 없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22년에 공공기관 채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2024년, 3년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급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채용 6년 만에 최소를 2023년에 찍고 2025년 구인배수 0.28까지 내려왔어요. 이전에 이미 민간 채용 규모가 줄었어요. 기업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즉 시장이 강해질 기간도 없이 정부에 의존하는 민간 경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강해질 틈이 없으니까 시장은 회복력도 없고 추가 정부 자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애초에 사회주의가 바라는 자본주의 공황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이걸 이용하려고 무한 지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자들은 사실은 사회주의자를 돕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정부 지출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를 돕는 거다. 세 번째, 이렇게 지출하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요인이 되는데 미국은 차단했다 쳐도 EU랑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EU와 동맹이 약해집니다. 미국이 무역을 허용해 줄 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미국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EU와 동맹을 맺어야 할 때는 EU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맞습니다. 이건 EU와의 교역에서 EU의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이 됩니다. 결국
이유는 참다 못해서 중국에 관세 폭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야, 너네 너무 심하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패권국이 되는 거. 패권국이 되어서 기축통화국이 되고 가장 강한 군대로 이 통화를 보호하고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되면 뭐 강군몽에 중국몽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트리핀 딜레마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중국이 달러 제치고 메인 기축통화가 되면 돼요. 그래서 소비국가, 기축통화국, 가장 강한 군대,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패권국이 되면 수출이 손실을 내도 트리핀 딜레마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10월 위안화는 유로화를 제쳤어요. 자, 이렇게 되려면 글로벌 경제와 문화를 중국에 예속화시켜야 됩니다. 동북공정이나 한복을 자기네들 것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자국 내 분열 방지, 국외 소프트 파워로 투자 거부감, 소비 거부감을 줄이는 식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 운명 공동체와 글로벌 공산화는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요거 순서대로 보면요. 제가 저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하드 파워, 일단 경제 규모와 군사력 규모, 그리고 소프트 파워, 중국의 문화를 최대한 퍼뜨려야 돼요. 샤프 파워, 중국의 투자금으로 여러 가지 경제 의존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파이가 들어가죠.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유럽의 신자파식 문화적 헤게모니를 받아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데 왔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이든 대내 정책이든 하나의 목표로 빠르고 긴박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바텀업으로 우연성을 기반으로 한 창발적인 것과 다르게 사회주의 중앙집권 경제는 모두 탑다운 의도적이에요. 거버넌스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오히려 이 우연성을 배제하는 경제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에 우연성은 없어요. 그걸 배제하는 경제예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 5.0 대 사회주의 4.0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관세 전쟁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유무역 끝났다고 했어요. 자유무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이제 중국과의 거리를 넓히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끊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동맹국의 경제도 양극화시켜서 너네 중국 블록에 들어갈래? 미국 블록에 들어올래? 이걸 강요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 유럽은 중국에 걸었습니다.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데 2025년에도 2023년에도 제가 2024년에도 자유무역이 끝났다고 했어요. 신자유주의도 이 거버넌스 끝났습니다. 종료됐어요. 이제 자본주의 5.0에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본주의 4.0 혼합경제는 우리에게 고통만 남겼습니다. 따뜻한 자본주의라 하면서 청년 세대는 지옥을 봤죠. 서브프라임 이후 그 돈푼 머니터리 경제가 이 청년 세대의 양극화를 지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5.0 버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4.0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사회주의 1.0 독일 SPD였죠. 2.0 나치 SPD 그리고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죠. 사회주의 3.0 신자파식 혼합경제고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4.0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밝히는데 중국이 싫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돼 이럽니다. 개도국에서 키워나왔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여겨요. 저는 중국이 굉장히 싫습니다. 중국인 개개인을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받은 돼지로 만드는 게 사회주의 거버넌스니까.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당연히 중국 시진핑이나 이런 중국 경제 공산당 체제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최대한 막아놓고 있을 뿐이죠. 만약 중국의 군대의 무력을 일반인에게 쓸 수 없게 된다면 중국은 붕괴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이 원래부터 우연성을 배제하는 정부를 가진 이유고, 자유는 우연성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저 거버넌스, 중공, 정확히는 공산당이 매우 싫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싫어하고 정체성 정치하는 거, 중공과 중국인을 같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좌파들의 방식 아닙니까? 그 좌파의 방식을 보수주의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거 자주 보여요. 뭐? 똑같이 사회주의 사상을 그냥 목표점만 바꿔서 그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지난 기간 동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좌파들이 하듯이 그게 전체가 보수주의적 운동인 것처럼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뭐? 좌파들의 전략을 그대로 그 문화적 헤게모니를 받아서 보수주의에서 정체성 정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가장 크죠.